안서말에서 정윤섭 저자가 잘 쓴 것 같아요. 암에 대해서, 암은 세포가 자기 통제를 잃고 그쪽으로서 의지 분이라고 증식하는 질환이다. 이런 암 속에는 몸속의 환경이 열악해서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세포 안보고 환경이 산적으로 변할 때 발생하게 된다. 만약에 면역 시스템이 건강한 경우에는 이들이 면역 시스템에 포착되어 몸속의 쓰레기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일부러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그러나 좋지 않은 식생활을 계속하고 몸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혹사시키고 있는 경우에 면역 시스템의 기능이 역시 함께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암세포들의 면역 세포들의 감시망으로부터 벗어나 생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세포들에서 포도당을 발효시켜서 대사 과정에 의존하여 분열과 증식에 필요한 그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된다. 따라서 암은 포도당 연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 포도당 연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설탕하던 정제탄수화물은 장내 미생물의 변화와 무기질의 불균형을 일으켜서 우리 몸속의 면역 시스템 기능이 전반적으로 억제될 때에 그러면서 동시에 암세포들이 좋아하는 포도당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 발생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암도 역시 당분의 과잉 섭취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소형 질환으로 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만이 암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발암성 요인들도 많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런 수많은 다른 요인들이 DNA 전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세포 속의 대사 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전락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및 손상이 먼저 되고 그로 인해서 세포가 산소를 이해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주변 환경에 산소가 부족하고 폴리오대세의 증가로 출산이 많이 발생하는 등의 요건들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만 암세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암세포는 포도당을 엄청난 속도로 받아들여서 발효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포도당이 모자라면 단백질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얻는 신생 포도당 합성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포도당을 얻으려고 애쓴다. 그래서 정상세보다 8배가 더 빠른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포도당 성분은 물론 지나친 단백질 성분도 제한하고 이를 건강한 지방으로 대체시키는 식사법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갑상선 기능이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더욱 철저한 고지방 식단을 통해서 암세포 분열과 증식을 없게 시켜야 한다. 갑상선 기능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피하고 호흡 탄수화물과 건강한 지방을 이용한 식단으로 암세포 분열과 증식을 없도록 해야 한다. 암세 환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밖에 암세포가 당분을 먹고 산다는 또 다른 증거로서 양전자 왕철 단층 촬영설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몸속의 기능성 암 조직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방사선 동위 원소로 붙인 포도당 용액을 몸에 주입하고 그들이 암 조직에 흡수하는 것을 컨트롤해서 암을 발견하는 진단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한편 암 환자들의 식생활을 조사해서 연구해서 그들의 대부분 통해 정제 탄수화물 식품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많이 즐겨봤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면역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로 전락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는 환자의 정신적인 건강 상태 역시 그들의 탄핵 증세에 많은 영향을 미쳐봤음이 조사 과정에 드러났다. 그래서 암이 없는 사람이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우울증, 무기력감 같은 증상을 1년 이상 경험하게 되면 향후 3년 이내에 암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또한 한순간의 분노나 화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를 오랫동안 털어내지 못하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여기에는 몸에 어떤 과일까지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자신의 혈당을 수치로 측정해서 혈당 수치가 100mg 이하로 낮게 유지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혈당 수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하다. 구강질환은 당분이 치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사실은 이미
이 예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재당국회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치과 의사의 배만 이 사실을 대중에게 크게 알리려고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사실을 대중들을 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를 우리 사회에서 예방적인 치과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당분으로 치아와 잇몸이 다 망가지고 난 뒤에 이를 수리하는 수전 치과만 존재하고 있다. 치과 협회의 홍보를 보면 치아 건강이 설탕보다 담배가 더 나쁘다라든가 설탕에는 탄산수가 산도가 매우 낮아서 치아 부식에 더 기한다는 식의 말들을 대중에 흘리고 있다. 아당들은 사실을 말하는 젊은 시절에 단맛에 중독돼서 많은 치아를 잃고 현재 고생하고 있다. 왜 진작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 후회해보지만 그때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그 어떤 선생님이나 선배 의사도 없었다. 특히 이런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치과 의사들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알고 있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나의 치아 건강 상태는 훨씬 좋은 상태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지금 이를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당장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끊고 치아를 보존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권해주고 싶다. 동감입니다. 아유, 그래요. 치매 및 파킨슨병 의사들은 당분이 정치를 이겨내려면 동의하면서도 당분이 뇌를 망가뜨리고 정신적으로 정정의를 유발하거나 그 진행에 기한다는 주장에 이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은 이런 주장이 잘못되었음이 최근에 확실히 밝혀지고 있다. 치매적이나 그렇게 알츠하이머병이 있고 할간성 치매가 있는데 그 진사 알츠하이머병이 바로 당과 노폐물 같은 당분의 최종대에서 산물 때문이라는 거죠. 내 신경 발달을 공유하여 내 세포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의 사실이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더더는 뒤에 치매인 혈관성 치매 역시 내 속의 혈의 흐름을 막는 병량성이 일어나서 내 세포가 기능을 상실해서 실제 연구에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이 치매에 더 잘 걸리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췌장의 인슐린 분비 수치를 나타내는 C펩타이드 혈액 수치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C펩타이드 수치가 높아서 평소 혈중 인슐린 레벨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나중에 정신인지 능력의 기능저하가 더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는 그 대부분이 대사장애 후소 내 병변이면 알 수가 있다.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당분의 의존적인 식사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당분이 신장질환과 생각이 깊은 연관이 있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신장 전문의들은 아직까지 당분이 신장질환 발생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당뇨가 신장질환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영리성으로 보지를 않는다. 신장에서 나타나는 수분의 접수를 촉진시켜서 체내의 수분량을 증가시키는 작용도 한다. 생리적인 역할들이 만성적으로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는 데 확실히 기여하기 때문에 성인 안질환, 황반면성 당뇨병, 또막마, 녹내장, 백내장 같은 성인 안질환들 역시 그 발생 원인 중에 하나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지목되고 있다. 비록 탑에서는 방사성 비타민 C 구조 그렇다는 거죠. 자, 실제 나이 임성경에서도 성인 안질환을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당분과 정제 몸속의 대청돌 시시의 전결과 안과적인 증상이 거의 호전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성인 안질환 대부분에서 몸속 환경을 불량한 상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당과 혈색소. 아이들의 학습이 정서장애,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로 몸을 홍보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당분에 익숙한 아이들은 무엇에 집중하기 힘들어서 자주 졸거나 과잉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아이들은 가진 부모들은 빨리 자기 자식들로부터 단맛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아이들을 가진 부모가 이미 단맛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설탕 아직 내가 덜 발달한 아이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어서 뇌 속의 반응회로를 중독성 있는 회로를 완성시키는 데 많이 기여한다. 나의 경험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단맛을 차단시킨 결과 신체적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 정서적으로 매우 침착한 아이들로 키울 수 있었다. 체중과다 충치가 많은 아이들, 알레르기, 짜증, 감기, 과잉 행동, 집중력이 약한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 두통을 호소하는 아이들 그렇네요.
그리고 아이들의 기념일에 사탕이나 케이크가 잘못된 보상문화가 빨리 바꿔야 한다. 정신질환, 나는 정신질환자를 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도 그렇지만은 같은 건물에 정신과 병원에 있어서 그는 사람들을 볼 기회를 갖는다. 그때마다 나는 그들 대부분이 정지의 탄수물에 깊이 중독되어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그들 주머니에 속이는 사탕, 과자 등이 항상 가득 들어있는 것을 찾아보았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비염, 가려움증, 차감, 면역, 염증은 부상 등등인데 이 역시 당분이 면역세포 기능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키는 측면도 있지만은 장내 미생물의 기능이 깨져서 캔디다 같은 것들이 당분을 많이 먹는 아이들이 비염, 철식, 두드러기, 피부 습진 등이 더 많이 발생하고 음식 알레르기도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몸속의 환경이 탄수화물의 보복이라 고 생각한다. 피부질한다. 괴물은 몸속 환경에 거울이 달려서 피부만 보면 사람들의 내부 몸속 환경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피부가 매끄럽지 못하고 반짝이지 않는 이유는 몸속 환경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다. 골다공증, 관절 통증, 탄수화물, 특히 설탕, 액상과는 같은 정지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면 몸이 산성화되는 경향으로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 보면 나이를 먹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지의 탄수화물 때문에 어깨 통증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허리, 무릎, 반면에 설탕, 과일, 단 것을 먹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온몸이 아프다고 호소한다 등이 희고 허리가 엉치 부분들이 이렇게 약해진다. 골다공증이 빨리 온다라는 거죠. 뼈가 저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으로 연골은 재생해내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등과 허리 관절이 쓰시고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두통과 또 피로도 특별한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멍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증상이 깨끗이 사라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 이상의 모든 것들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받고 그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인슐린 전생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네요. 제10장으로 넘어가서 탄수화물이 일으키는 보복 증상들은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각종 질환과 증상들을 일으킨다. 미토콘드리아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각종 증상들이 나타나게 하는데 매우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다. 탄수화물이 정말로 우리 모든 분야에서 우리 몸의 건강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주요 요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느낌을 잊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제12장에서 탄수화물 중에서 정지 탄수화물이 더 나쁘다. 설탕,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이다. 정지의 당분, 정지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미토콘드리아 손상, 염증 레벨을 높이고 통증 레벨을 증가시키고 또 점액성 근육을 진물 등을 발생시키고 중성지방 합성을 증가시킨다. 정지의 당분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정지당분은 비만을 일으킨다. 정지당분은 음식을 더 먹게 만든다. 정지당분은 저혈당을 시킨다. 정지당분은 세포막의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린다. 정지당분은 대사증후군, 당뇨병, 췌장을 손상시키고 췌무기질간의 상호 공조 견제 관계를 교란시키고 또 무기질 레벨을 고갈시키고 크롬을 결핍시키고 구리를 결핍시키고 즉성동막 경련증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 발생, 골선 레벨을 증가시키고 저밀도 지단백질 레벨을 증가시키고 HDL 레벨을 감소시키고 DNA 구조의 손상을 주고 위험이 발생을 높이고 동동 담낭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난소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정지 동물의 여성 췌장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다운즙산 대장암 폐암 발생 위험인자 유방암 소장암 후두암 전립선암 직장암 자궁내막암 신장 각종 정형 발생 남성의 레벨 에스트라디올 청소는 비행의 원인이 되고 청소는 비행 중에서 반사회적인 분노 조절 장애 가 이렇게 되고 어린아이 또 짜증 저희를 결핍과 능력 당분을 자주 먹으면 우울증 등의 정서 저기를 불러올 수가 있다. 정지당분은 뇌 속에 세로토닌 결핍을 하고 정서 불안, 피로, 우울증,
중독물질이 될 수가 있고 신경계의 보상체계 더 포함해 노력을 건데 신경동 분비를 자극하고 또 어디를 급기 정지시킬 수 있고 견디다 대장질환의 정정수 정리를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하고 알코올 중독 충치근인의 잇몸 질환이 되고 습지면 탈기 산소가 되고 입마름 또 그런 시병과 미성 대장증 염증 위궤 시정 기양을 일으키고 당분은 관절염 발생하고 힘줄을 역하게 하고 담석증 발생에 기여하고 충수위험에 또 장운동의 소울량에 인산분해 효소 결합한 등 파괴하기 때문에 소화를 힘들게 만들고 음식의 위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변비를 일으키고 치질의 원인이 되고 정신력 발생에 기여하고 골동증, 진균 감염증, 백내장을 유발하고 근시양, 무근조정로로 인한 한번유성, 폐기종을 일으키고 정식을 유발하기도 한다. 음식을 내리기를 유발하는 데 기여한다. 임시 중독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 아유 많구나. 정지당분은 피부 습진 또 포르지 요드를 비타민 E를 감소시켜 성장 호르몬 레벨을 저하시키고 단백질에서 체중 당황을 형성하고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많이 먹을수록 단백질 기능이 약화되고 당분 단백질의 구조의 변화를 넣을 수 있고 당분은 콜라겐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피부질을 만들 수 있고 당분이 효소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정제 당분이 알츠하이머 병의 정제 당분이 파킨슨 발병, 전당뇨, 간세포, 지방간, 공포 크기를 늘리고 신장 결석 생성을 촉발시키고 정제당분은 더 정제당분의 전립선염, 편두통, 생리, 전증, 후군, 통풍, 보세혈관, 호모시스템 수치를 올리고 당부와 검사에서 보통 수치를 급격히 올리고 정제당분을 먹으면 술을 먹은 것처럼 취할 수도 있고 알부민 지단백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소판 유착을 일으켜 호르몬 균형되게 임신한 기간을 현저히 줄어들게 만들고 임신한 청소년의 이렇게 되어지는 거는요. 그래서 임신과 수유 중에서 정제당분 아기의 생성 영양 가태어난 아기에게 또 이런 당분이 정기주사를 맞을 때 내려가는 산소 공급을 차단시키고 간질 발작, 여정지용도적 기억력, 염증과 체중의 염증 지수, 소성, 호르몬 통제, 혈액 요산 수치, 용어 차이, 단성으로 대형서 탄소수사 이렇게 된 것이고 당질은 단당류, 이당류, 인공적인 거, 당질은 단당류, 이당류만 가리키고 당분은 일반적인 용어로 주로 단당류와 이당류 또는 얼고당 정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당분들